수사 목적으로 확보한 연락처로 단 한 번의 사적인 메시지를 보냈을 뿐인데 교직이나 공직에서 영구히 퇴출될 위기라면 믿으시겠습니까? 2026년 현재 사건 관계인과의 사적 접촉은 공직사회에서 가장 엄격하게 다뤄지는 중징계 사유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소청심사와 권익구제의 최고 전문가인 누리 행정사님을 모시고 이 절망적인 상황을 극복할 해법을 들어보겠습니다. 2026년 경찰청 인권보호 가이드라인이 강화된 이후 징계위원회의 판단 기준은 상상 이상으로 가혹해졌습니다. 단순한 안부 인사나 친하게 지내자는 메시지조차 고도의 도덕성 결여로 판단되어 해임 의결이 내려지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절망하기엔 이릅니다. 소청심사 과정에서 법리적 틈새를 어떻게 공략하느냐에 따라 감경의 기회는 반드시 존재합니다. 행정사님, 저는 정말 앞이 캄캄합니다. 15년 동안 성실하게 경찰로 근무했는데 문자 한 통 때문에 모든 걸 잃게 생겼습니다. 조사가 끝난 뒤에 고생하셨다는 의미로 친하게 지내자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 직권남용과 성희롱이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징계위원회에서 해임이라는 무거운 결정을 통보받고 나니 가족들 얼굴을 볼 면목이 없습니다. 정말 방법이 있을까요? 의뢰인 원님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지금 가장 고통스러운 시기를 지나고 계시겠지만 냉정하게 법리를 분석해야 합니다. 현재 징계위원회는 가해자의 의도보다 피해자가 느꼈을 심리적 압박감에 초점을 맞추어 중징계를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소청심사에서 해당 행위가 직무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었음을 증명하고 비위의 정도가 과하게 산정되었음을 소명해야 합니다. 저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민원 업무 중에 알게 된 분께 사적으로 연락을 했다가 중징계 의결 요구서를 받았습니다. 소청심사위원회 결정 사례집을 보니 저 같은 경우에 인용을 받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적혀 있어서 매일 밤잠을 설칩니다. 당장 수입이 끊기면 대출금은 어떻게 갚아야 할지, 중징계가 확정되면 제 인생은 여기서 끝나는 건지 너무 두렵습니다. 의뢰인 이님께서 보신 사례집은 일반적인 경우를 다룬 것이지 모든 사건에 적용되는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소청심사위원회는 징계권자의 재량권 일탈과 남용 여부를 아주 면밀하게 검토하는 기구입니다. 의뢰인님의 평소 근무 성적과 훈장 포상 경력, 그리고 당시에 메시지를 보냈던 정황상의 참작 사유를 논리적으로 구성하면 승산이 있습니다. 누리 행정사님 말씀대로라면 단순히 잘못을 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뜻인가요? 구체적으로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단순히 반성한다는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소청심사위원회는 객관적인 증거와 논리적 변론을 원합니다. 우선 해당 연락이 강압적이지 않았다는 점과 업무상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것이 아님을 입증하는 대화 흐름을 분석해야 합니다. 또한 유사한 판례와 결정례 중에서 중징계가 경징계로 감경되었던 핵심적인 이유들을 찾아내어 우리 사건에 대입해야 합니다. 사실 저는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조직에서도 이미 저를 범죄자 취급하는 분위기라 어디에도 하소연할 곳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행정사님의 분석을 들으니 제가 놓치고 있었던 방어권이 무엇인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징계 과정에서 절차적인 하자가 있었던 부분도 다시 짚어볼 수 있을까요? 조사 과정에서 고압적인 태도가 있었거든요. 아주 중요한 지점입니다. 징계 절차상의 정당성은 소청심사에서 처분을 뒤집을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진술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거나 징계위원회 구성에 결함이 있었다면 이는 처분 자체를 무효로 만들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저희 사무소는 이러한 절차적 미비점을 찾아내는 데 탁월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수많은 공무원분을 구제해왔습니다. 저는 성희롱이라는 명목이 너무 치욕스럽습니다. 그럴 의도가 전혀 없었는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비춰진 것이 너무 억울해요. 소청심사를 통해 성희롱 혐의를 벗거나 비위의 명칭을 변경하는 것도 가능할까요? 그것만 되어도 살 것 같습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비위 사실의 명확한 특정과 법리적 재해석을 통해 징계 사유의 정당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의뢰인님의 행위가 사회통념상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음을 언어학적, 심리학적 관점에서 증명해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중징계를 경징계로 감경받은 성공 사례가 저희 누리행정사 사무소에 아주 많이 쌓여 있습니다. 실제로 누리행정사님을 통해 해임 처분이 정직이나 감봉으로 감경된 사례가 최근에도 있었나요?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최근 2026년 상반기에만 하더라도 유사한 사적 접촉 건으로 중징계를 받은 경찰관과 행정직 공무원 3분의 사건을 맡았습니다. 그중 2분은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점이 인정되어 소청심사에서 정직으로 감경되어 현재 현직에 복귀하셨습니다. 나머지 한 분도 절차적 하자를 입증하여 처분 취소라는 놀라운 결과를 얻어내셨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길은 반드시 열립니다. 현직에 복귀하셨다는 말씀을 들으니 정말 눈물이 날 것 같습니다. 저에게도 아직 희망이 있다는 사실에 심장이 뛰네요. 혼자 고민할 때는 죽고 싶다는 생각뿐이었는데 누리 행정사님을 찾아오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제야 희망의 빛이 보입니다. 행정사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들을 오늘부터 바로 준비해서 철저하게 대응해 보겠습니다. 제 명예를 회복하고 다시 공직자로 당당하게 설 수 있도록 끝까지 도와주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절실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징계 처분은 개인의 인생뿐만 아니라 한 가족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입니다. 그렇기에 저는 소청심사 서면 한 줄을 쓸 때도 수만 번의 고민을 거쳐 가장 설득력 있는 논리를 만들어냅니다. 2026년에 엄격해진 기준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명확한 구제 전략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직장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오늘 누리행정사님과의 대화를 통해 중징계라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소청심사라는 확실한 기회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건 관계인과의 사적 접촉으로 고민하고 계신 공무원 여러분, 더 이상 혼자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전문가와 함께라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누리행정사 사무소의 문을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잘못을 정당화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과도한 처분으로 평생 쌓아온 공든탑이 무너지는 것은 막아야 합니다. 법리적인 분석과 정황상의 참작 요소를 정밀하게 결합한다면 소청심사위원회는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소청심사는 청구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신속한 대응이 합격의 핵심입니다. 긴 시간 동안 깊이 있는 조언을 해주신 누리행정사님과 용기 내어 자리를 빛내주신 의뢰인 2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공무원 징계구제의 마지막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곁에는 언제나 누리행정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행정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주저 말고 연락해 주세요. 누리행정사 사무소가 여러분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겠습니다.